오늘 소개해줄 책은 16년차 월급쟁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실천 독서법이란 책이야. 오랜만에 너한테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나 봐. 그래서 부모님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셔서 자기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대. 재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갔대. 4학년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지. 일본계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주재원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대.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자기 개발하고 정말 성실히 산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팀에서 다른 팀으로 약간 퇴출당한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좋게 나타났는데 도대체 왜 내가 갔을까 다른 팀으로. 잘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아니요,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핵심 부서에서 약간 서포트하는 팀으로 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야근도 많이 하고 했는데 팀을 바꾸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많이 생겼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랑 술도 좀 마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부질없게 느껴지고 운동도 해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채워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사내에서 하는 강의 같은 걸 들었는데 그때 강사가 책 많이 읽으세요 하면서 추천 도서 목록을 배포해줬대.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목록을 본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책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 책의 리뷰도 안 보고 바로 구매해서 읽어버렸대. 그 책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 읽었어? 얼마 좀 됐잖아. 3, 4년 됐네. 근데 그게 좀 유명한 책이긴 했잖아. 이 사람이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대. 읽어줄게. 세상이 지금까지 올바르다고 알려준 길이 사실은 옳지 않으며 보통의 생각과 반대편에 올바른 길이 있다고 책은 말했다. 지금까지 세상이 올바르다고 알려준 길만 걸었는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알던 세상의 진리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니 혼란스러웠다.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비밀의 문을 건드린 느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항상 가르쳤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열심히 했지만 잘 살지 못했다. 남들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근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하지만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월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는 사업을 하라고 했대.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는 알았어. 근데 좀 답답한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패는 안 되잖아. 이미 막 30대 후반인데.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독서였대.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있구나를 알았으니까 그 새로운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책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독가였던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내 꿈이 무엇인가였대.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딱 10가지만 써봤대. 너는 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나는 별거 없어. 뭐 없어. 결혼해서 애기 낳고 싶지. 그래? 응. 애기 낳으면 뭐가 좋은 거야? 귀엽잖아. 그래? 그게 꿈이야? 근데 그러면은 애를 낳고 그게 끝은 아니잖아. 애를 낳았어. 끝. 이제 목표를 이뤘어. 이런 건 아니잖아. 애를 낳고 그 애랑 뭘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그치? 결국에 돈이 필요하다니까? 이 사람도 생각을 해봤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10가지나 써보기로 했대. 그래서 쓴 게 뭔 줄 알아? 아내와 100개국 여행하기.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재밌네 그런 거. 어려운 주변 사람들 돕기. 이러고 나서 더 이상 쓸 게 없대. 근데 뭔가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야. 남들이 하는 대로 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만 살아왔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구속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는 지금 직장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고 돈도 엄청 많고 시간도 엄청 많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한번 생각해봤대. 그러니까 책 한 권 쓰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소중한 지식을 주제로 강연하기, 해외 봉사활동, 사회봉사재단 설립, 악기 다루기 등등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었잖아.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의 80% 정도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대.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을까를 알려준 책이 또 있었대. 그게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의 큰 틀을 짚어주고 있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4분면 있잖아. 이 4분면 중에 하나에 속한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직장인, 두 번째는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근데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나나 너나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잖아.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좀 있지. 근데 세 번째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500명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의 CEO 정도를 사업가라고 할 수 있대. 와 진짜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워도 회사가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번째는 투자가. 투자가는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해 놓으면 그게 돈을 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3번이나 4번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 첫 번째는 만약에 돈이랑 능력이랑 둘 다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면 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 돈이랑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겠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두 번째로는 돈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 그러면 시스템을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시스템을 사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내가 굳이 능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그냥 사다가 운영하면 되잖아.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 자영업이잖아. 자영업이지. 근데 어쨌든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랑 능력이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했대. 근데 이게 다단계지. 다단계. 이 책 제목이 실천 독서법이라는 책이잖아.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떤 책을 읽던지 그 중에서 하나는 꼭 실천을 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변 이웃들과 잘 인사하고 지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는 엄청 내성적이라 너무 싫은데 그래도 꼭 해보자 해가지고 인사 막 어거지로 해보고 막 그럴 정도로 하나라도 꼭 실천을 한 거야.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다 실천을 해본 거야. 내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부동산이랑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어. 공부를 열심히 해.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한 내용은 이 뒤에 나오고, 두 번째는 돈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박람회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떤 시스템인지를 확인해봤대. 세 번째는 다단계? 왜 다단계를 추천했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다단계 가봤대. 다단계에 직접 가보니까 도대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사람은 왜 다단계가 좋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분석한 게 여기 나와. 이것도 3가지야. 첫 번째는 일단 자본이 없이 사업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회사 조직에서랑은 다르게 나랑 엮여있는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뭐가? 봐봐. 다단계는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도 돈을 잘 벌거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 이 사람이 잘해야 이 사람의 수당이 나한테 조금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지. 너도 나도 다 잘 돼야 되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경쟁이 좀 심하고 내가 잘 되면 넌 못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있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힘을 쏟아줘서 그 분위기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대. 사실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책을 읽고 꼭 실천을 할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이 책 제목에 보면은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인데 1년에 책을 100권 이상씩 읽었어. 그래서 2년 동안 부동산을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임장도 다니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올라간 거지. 실제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뤘대. 이 책에서 추천한 책이 있어.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내가 사려고 찾아봤다? 근데 이 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 중고 서적이 거래되고 있는데 거의 한 4만 원, 5만 원이야.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빌렸어. 이게 유명해지면 그 책을 여러 개 사놓고 나중에 더 가격 올려서 팔아도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고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부동산이건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내가 언제까지고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도 한번 태어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준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너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레차한테 빌려줬는데 레차도 금방 읽었거든? 걔가 뭐 워낙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금방 읽는 사람이라서 빨리 읽었겠지만 너도 빨리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 사람이 책을 진짜 뭐 안 가리고 다 읽었는데 회사 생활 잘하는 법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안 읽었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되게 잘 적혀있어. 책을 읽으면 회사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1년에 책을 100권 이상씩 읽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읽었는지. 일하면서 읽은 거야? 그 비법까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 맨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1년에 100권, 한 달에 10권? 한 주에 그러면 두 시간 정도 읽은 거지. 만약에 읽었다고 하면. 시간을 그만큼 쪼개서 쓴 거야. 조금 알려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책을 다 읽었어. 조금씩 나눠서. 그게 머리에 들어가네? 이게 관심이 생기니까 머리에 들어가겠다. 근데 누나도 점심시간에 책 읽거든? 누나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그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권 채우기 쉽지가 않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근데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랑 저녁에 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도 꾸역꾸역 읽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버릇이 되니까 읽을 수 있어. 한번 읽어봐. 근데 이 책은 쉬워. 이 책에서 추천한 책이 또 있어. 내가 또 가져왔는데 이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사람이 유럽 증권계에서 엄청 유명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분인데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야. 근데 차마 그 서문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서문을 대신 작성해 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인데 이 책을 내가 실천 독서법 읽고 가장 먼저 읽었는데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이 책 읽었었거든. 따라 돈 공부 절대 믿지 마라. 이 책. 이 책에서도 추천했던 책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읽어야지 하고 사놓고 안 읽었었거든. 근데 실천 독서법 읽으면서 이건 미루지 말고 무조건 읽어야겠다 하고 읽었어.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은 거의 역사책 같은 건데 90몇 세에 돌아가셨거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 약간 투자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일단 너는 이 책을 먼저 읽어봐.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나중에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줄게. 이 책도 내가 너 설명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 아무튼 끝.